PSD 파일 안 깨져 보셨어요? PC에 있는 데이터들이 관리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IT 팀에서는 이 PSD 파일이 자꾸 깨져요. 몰라요. 저 네. 신경 안 써가지고. 그래요? PSD 파일이 깨집니까? 네. 티몬이 이제 3년 전에 네네. 처음에 이제 이메일 아카이빙 먼저 했지 않습니까? 현업의 이제 요구 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머신이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항상 이제 사람 전문가랑 같이 하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관련됐다 안 됐다에 대한 정보는 결국에는 컴플라이언스 팀이 내려야 되는 거기 오케이. 때문에 네. 네, 전자문서뿐 아니라 네. 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뭔가 파일 데이터, 뭐 그 IoT에서 떨어진 로그 데이터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의 이제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고우성의 테크 리뷰. 오늘은요, 폭증하는 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 현재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안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베리타스 코리아의 안영진 차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정보 관리라든지 네네. 데이터 관리 이런 쪽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실제 정보 관리라고 얘기를 드리면 한 14년, 15년 어이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에서는 그 네. 정도 그 분야를 네네. 그렇게 14년, 15년 하신 분 네.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사 보니까 네. 티몬 네. 프로젝트를 한 걸로 네. 봤는데 지금 이런 이제 효율적인 이제 정보 관리 쪽에 네네. 요 프로젝트 안창님 하셨나요? 네, 실제로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언제 처음에 이제 처음 만난 건 언제 작년에 만난 겁니까? 실제 이 프로젝트는 한 방에 모든 솔루션을 도입을 해갖고 진행했던 사례는 아니고요. 네. 한 3년 동안 매년 이제 처음에 이메일 아카이빙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파일 아카이빙,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럼 규정 처음에 맞게 분류. 처음에 그 티몬이 처음에 연락 온 게 3년 전에 이제 컨택을 해서 그 이메일 때문에 아까 네. 우리가 말한 그 이슈 때문에 연락이 온 맞습니다. 겁니까? 네. IT 팀에서 네. 일단 IT 팀에서 요청이 왔던 거는 사소한 공간을 그 한 5기가 정도를 1인당 이제 다 주고 계셨는데 워낙 메일 트래픽도 많고 쌓이는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PC로 떨어지고 PC에 있는 데이터들이 관리도 안 되지만 중요한 거는 IT 팀에서는 이 PSD 파일이 자꾸 깨져요. 네. PSD 파일 안 깨져 보셨어요? 몰라요. 저 네. 신경 안 써가지고. 그래요? PSD 파일이 깨집니까? 네, PSD 파일을 많이 깨지고요. 그래서 IT 부서 쪽에 이제 스캔 PST라고 해서 이 툴을 통해 갖고 한 7시간, 8시간 동안 이걸 복구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작업들도 되게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 중요한 메일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티켓 몬스터 쪽에서도 요청했던 게 중앙 서버에서 이제 아카이빙을 하자의 간단한 컨셉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런데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네네. 그쪽에 이제 그 데이터나 이제 정보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시려고 뭐 이렇게 분석 같은 것도 하시지 않나요? 네네. 그런 것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실제 저희가 다크 데이터 어세스먼트라고 해갖고요. 네. 이제 데이터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파일 서버라던가 아니면 쉐어포인트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시성 확보해주는 툴이 있습니다. 요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 툴을 실제 시스템 뭐 나스라던가 파일 서버에 이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실제 사용자들이 액세스한 데이터가 얼마나 됐는지, 용량은 얼마나 되고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네.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어떤 사용 빈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렇죠. 이제 또 중복된 데이터 같은 것도 파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만약 중복 제거가 됐을 때 스토리지를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뽑아줍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그 보통 한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것들은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가서 사전 미팅을 하고요. 두 번째 가갖고는 실제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인사이트 툴을 이제 한번 스캔을 돌려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가서 그 관련된 리포트 로그를 다 뽑고 그다음에 문서를 만들어갖고 이제 보고를 하죠. 보통 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 네네. 보통 수요처 입장에서는 네네. 그 상세한 어떤 그 정보를 네네. 그동안은 파악하지 못했던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응이 맞습니다. 보통 어떻던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네. 그 일부 데이터를 갖고만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희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컨셉이 이런 거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별도의 이제 컨설팅 서비스를 받게 되면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유료 서비스보다는 대부분 이제 맛보기에 이런 컨설팅 서비스를 많이 받는데요. 이런 다크 데이터 어세스먼트를 받고 나면 고객들이
아,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20테라는 절감했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네네. 티몬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티켓몬스터에서 본 거랑 거의 비슷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데이터 한 70% 이상이 거의 액세스 안 한 파일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이 데이터들을 왜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그 현업부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IT 부서가 현업부서에 가서 이 안 쓰는 데이터들 정리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현업부서에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 데이터는 중요한 거예요. 우린 연구 보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IT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의 가시성을 설명을 드려도 잘 안 먹히는데요. 현황을 보게 되면 실제 영화 파일, 음악 파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와요. 근데 이걸 들고 현업부서에 가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건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네, 바로 정리를 하시죠. 그냥 무조건 그 앞에 6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현황만 보고는 버티시는데 이제 그 리포트를 이제 상세 리포트를 보시게 되면 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퇴사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이제 외부 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없으니 이 주인 없는 데이터들, 퇴사자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다 삭제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 현황에 대해서 그 진단 프로그램 돌려가지고요. 진단 이런 리포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각 또 개인들한테 상세 리포트도 주나요? 만약에 하기로 한다면? 실제로 하기로 한다면 이 리포트에 대해서는 계속 그 고객분들이 실제적으로 돌려서 보실 수 있고요. 이 리포트는. 네, 저희는 이제 그거 리포트 기반으로 이제 저희는 설명만 붙인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 이 다크데이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사전 진단하시고, 그다음에 고객사분들이 갑자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네, 예산을 잡기 위한 보고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 다크데이터 어세스먼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제품을 통해서 이제 실제 이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다크 데이터 어세스먼트를 한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팀원도 이제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데이터 볼트 이름 엔터프라이즈 볼트.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그게 아카이빙하는 솔루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메일 아카이빙을 먼저 하는 겁니까? 먼저 했습니까? 팀원 같은 경우는 이메일 아카이빙을 먼저 했고요. 대부분 고객사들이 이메일 아카이빙을 먼저 하긴 합니다. 이메일 아카이빙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도 만족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요거랑 똑같은 컨셉이 똑같은 UI로 이제 파일 쪽도 아카이빙하는. 자, 그러면 그 이메일 아카이빙이 기존의 팀원도 이제 그 각 개인들이 개인 이제 뭐 그 데이터를 그냥 계속 쌓아만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PST 같은 것도 제대로 복원이 안 될 경우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메일 아카이빙 솔루션이 도입이 된 다음에 그래서 좋아진 건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용자들은 더 이상 이메일 관리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서함이 풀차면 PST로 내리거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지우는 이런 작업들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리고 PST도 아까 깨진다고 말씀드렸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PST 파일을 백업 받아놔야 돼요. 사용자들이 별도의 외장하드에다 이제 백업 받고 있다가 나중에 복구해야 되는 이런 백업 자체도 필요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이제 검색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아웃룩에서 검색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는 서버에 각 사용자별로 이 인덱싱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하게 되면 빠르게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내 구글 검색 엔진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KMS라고 하는 이제 지식 관리 시스템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뭐 이 이메일 아카이빙을 솔루션이 도입이 된 이후에 그 현업부서는 일단은 그 규제대로 그 따르면서 자기가 필요한 사용의 편의성은 같이 동일하게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아카이빙 되고 난 다음에 그 국내 여태까지 얘기 드리는 아카이빙 솔루션들은 실제 가는 뭐 파일 서버나 이메일 서버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카이빙 서버를 가서 또 다시 봐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엔터프라이즈 볼트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 서버, 그러니까 메일 서버면 메일 서버, 아웃룩, 그 다음에 사용자 파일 서버면 우리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하잖아요. 그쪽 그 UI에서 동일하게 아카이빙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는 그냥
원래 내가 잘 알고 있는 네네. 아웃룩은 아웃룩, 파일 서버, 네네. 파일 서버 네. 거기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또 다른 시스템 갈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화 관리가 최소화가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검색도 굉장히 아까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에 이제 검색 엔진이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색도 훨씬 잘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업무가 네네. 옛날보다 굉장히 빨리빨리 업무를 볼 수 있겠네요. 규제팀에서 원하는 네. 그거는 규제는 규제대로 준수를 하면서 네네. 팀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규제보다는 네네. 사용자의 편의성을 일단 좀 맞습니다. 극대화시켜주는 것에 먼저 방점을 찍은 거네요. 맞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이메일을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도입을 했던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좀 관리도 하면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나왔던 게 거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네. 일단 뭐 PIMS 네. 이런 인증들을 이제 네, 통과를 네. 해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정보들을 딕텍션해 갖고 뭔가 오랫동안 보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파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됐다. 데이터 분류 네네. 네, 그것이 어떤 정책에 의거해 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면 자동화로 이걸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다 일일이 다 하는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AI가 돌면서 자동으로 해주면 제일 베스트한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검토 단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기업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준법감시팀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키워드들을 이미 갖고는 계세요. 네. 그걸로 내부 이제 감사를 하고 하시긴 하는데 물론 일부 영역에 대해서 하시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뛰게 되면 대부분 고객사가 보면 한 500개에서 한 700개 정도의 엑셀 파일로 줍니다. 이 키워드들을. 아,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등록을 하고 그걸 먼저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회사마다 네네. 갖고 있는 말씀하신 그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될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몇백 개. 네네. 그 키워드에 대한 것이 발견됐을 때 네네. 그 부서별로, 네네. 그 직급별로, 그렇죠. 그 개인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데에 대한 정책을 네네. 같이 그럼 논의해서 그걸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네. 이제 컨셉을 설명을 드리고요. 네. 왜냐하면 회사 내부 컴플라이언스이기 때문에 네. 외부 직원들이 알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딱 그분들도 저희랑 미팅을 하게 되면 되게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이런 데이터들은 파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기를 합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를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각 회사들마다의 그 자세한 정책들에는 저희가 참여할 수는 없고요. 네. 그 어쨌든 간에 그 회사가 이미 그 지정한 그쪽에 네. 갖고 있는 이제 상시 모니터링해야 될 키워드, 네네. 그 키워드에 대한 이제 그 발견됐을 때 네네. 그 부서별 직급별로 어떤 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네네. 정책은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베리타스의 그 데이터 인사이트인가요? 네, 엔터프라이즈 볼트라는 엔터볼트에서 그거의 정책을 시행될 수 있도록 네네. 구현시켜 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 가보면 준법감시팀이나 이런 컴플라이언스 팀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대부분 뭐 한 0.5%, 0.3% 기업 내 인원수 대비 이제 그 정도 거의 소수의 인원이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인텔리전트 리뷰라고 해갖고 메일이든 파일이든 이 데이터가 생성될 때마다 상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관련됐다 안 됐다를 그 컴플라이언스 팀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나면은 다음부터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그거에 맞게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을 합니다. 그걸 통해 갖고 데이터들 자동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은 관련된 것 같아.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은 관련이 안 된 것 같아라고 계속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거고요. 네. 머신러닝 컨셉이 아시다시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이 학습을 하게 되면 더 정확해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제 앞으로 컴플라이언스 팀들은 계속 이제 여기서 예측된 결과를 갖고만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컨셉들이 이제 세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머신러닝 여기 네. 인베드 돼 있는 겁니까? 네, 인베디드 돼 있는 게 저희 이제 컴플라이언스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전용 이제 컴플라이언스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시 그 머신러닝이 일단 먼저 그 분류를 하고 네네. 그 컴플라이언스 팀이 네네. 전문가죠. 사람 네네. 전문가가 그거에 대해서 컨펌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결과가 그 다음 날에 그것이 반영이 되고 그렇죠. 또 다 반영이 네, 되고 맞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머신이
혼자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항상 이제 사람 전문가랑 같이 하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관련됐다 안 됐다에 대한 정보는 결국에는 컴플라이언스 팀이 내려야 되는 거기 오케이. 때문에 팀원이 이제 3년 전에 네네. 처음에 이제 이메일 아카이빙 먼저 했지 않습니까? 현업의 이제 요구 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두 번째 단계가 그 다음에 이메일 한 다음에 파일 서버하고 파일 관련된 걸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티켓몬스터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VDI나 문서 중앙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거기도 똑같이 문서 중앙화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내에 쓰고 있는 이 파일 서버들을 한번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구사항이 처음에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크 데이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오래된 데이터,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파일 서버를 아카이빙하는 컨셉으로 네. 가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파일 서버를 아카이빙하면 네. 안 했을 때하고 네. 비교해서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통합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이메일에 있는 데이터도 검색하고 파일에 있는 것도 선택을 해갖고 내가 거기에 관리라는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면 메일에서 검색된 결과 그 다음에 파일 서버에서 검색된 결과 이렇게 한눈에서 검색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업무를 볼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네네. 검색이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문서 어딨지? 이거 맞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거 어딨지? 이거 찾는 거가 네, 되게 맞습니다. 중요해요. 있으면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찾기 쉽지 않거든요. 네, 절대 찾기 힘들고 그게 네. 굉장히 수월해질 거야. 그게 엄청나게 쉽다 보니까 업무 생산성 향상이 되는 거죠. 계속 네, 예전 네. 데이터를 재활용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할 수 있는 네. 이런 방안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파일 서버를 통합하면 네. 문서를 통합하면 이런 이점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네네.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점이 뭐 있을까요? 전산팀 관리자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메일 서버라던가 파일 서버에 대한 스토리지를 일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고가의 빠른 디스크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저가의 이제 뭐 일반적인 뭐 사타 디스크 같은 용량 크고 저렴한 사타 디스크 기반의 스토리지를 많이 구축을 하시고요. 네. 그 아까도 컨셉을 설명드렸듯이 2주가 지난 걸 저희가 아카이빙 하잖아요. 네. 사용자들이 거의 잘 안 보는 데이터를 아카이빙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희 쪽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스토리지 비용, 운영 비용 이런 것들이 일단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이제 중앙에서 파일에 있는 파일 서버에 있는 데이터, 메일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중앙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할 수 있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가시성이 이제 다 네. 확보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카이빙 서버에 없는 데이터들은 다 파기가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 내의 데이터들, 중요한 데이터, 정보라고 하는 정보, 이 장기 보존 데이터들은 다 저희 중앙에 있을 거고 분류해서 관리할 수 있고 임직원들은 검색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베네핏들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컴플라이언스 팀, 이제 IT 팀, 그다음에 현업 네. 팀 이 3개 파티가 다 이걸로 뭐 그 행복한 거죠. 자기의 거를 얻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컴플라이언스 팀은 데이터를 무조건 파기해라. 현업 부서는 무조건 저장해야 된다. 전산팀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야 한다. 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대부분 고객사 가보면 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네. 문서 중심의 이제 데이터와 네네. 정보를 말씀하셨잖아요. 관리하는 네네, 것을. 그렇죠. 네.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네네. 요새 뭐 IoT 뭐 네네. 여러 가지 또 다른 데이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그러면 네. 앞으로 또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저희 베레타스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포메이션 스튜디오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요. 해당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저희가 얘기 들었던 전자문서뿐 아니라 네. 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뭔가 파일 데이터, 뭐 그 IoT에서 떨어진 로그 데이터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의 이제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겠다. 네네. 해야 된다면 이분들이 맨 처음에 해야 될 네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아까 그 다크 데이터 어세스하는 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맨 처음 단계 뭘까요? 일단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네 오케이. 네네네. 네. 네.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 주시면 네. 일단 고객사에 가서 먼저 제품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들이 대부분 이런데 그 다음에 해당 고객사들도 동일합니까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고객사들 한 90%시거든요. 네. 네, 그게 맞다고 하시면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로 이제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전략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사실 그 일반 중견기업만 하더라도요. 네네.
디지털 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컴플라이언스까지 받아도 굉장히 부담이 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IT 팀에서는 네, 맞습니다. 아씨 지금 내가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무슨 컴플라이언스까지 네, 맞습니다. 팀이 없는 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업에서. 없는 데도 상당히 네, 많고요.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데서 갑자기 디지털 컴플라이언스를 얘기하시면 거기 네. 좀 약간 네. 너무 좀 뜨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저희가 레퍼런스가 그 전 세계 32,000고객사가 있고 국내도 한 200군데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큰 데는 한 15만 명 있는 대기업이고요. 작은 데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모든 곳에서 일단 필요한 그 작은 데면 대부분 이제 아카이빙 요건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컴플라이언스 쪽보다는 데이터를 장기 보관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큰 기업일수록 이제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데나 큰 데나 네네. 어차피 요새 비즈니스에서 스피드가 이제 중요하니까 네네. 그 내부에서 네네. 그 이메일이건 그 파일이건 네네. 검색이 네네. 검색이 굉장히 이제 자유롭게 돼야 네,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걸 이용해서 대부분 고객들이 좋아합니다. 네. 네네. 그렇다면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고 네네. 차장님과 상담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이제 현황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현황을 파악할 때 아까 같이 이제 다크 데이터 어세스먼트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다크 데이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실제 해당 고객사의 저희 기능들을 이제 POC 같이 기능들도 보여주고 실제 결과된 리포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회사의 이제 품위도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예산을 받으면 이제 네. 그 다음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자, 근데 이제 컨셉이죠. 이거 뭐 차장님 마음으로는 뭐 이렇게 네. 한꺼번에 다 하면 좋겠지만 네네.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단계별로 네네.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무것도 안 돼 있다면 네네. 일단은 먼저 이제 메일 아카이빙을 먼저 해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메일 아카이빙 먼저 네. 하고 그리고 고객사들마다 틀리긴 한데 대부분 고객사들이 이메일 아카이빙을 먼저 하셨고요. 먼저, 네. 그다음 이제 파일 아카이빙, 파일 아카이빙. 그다음 이제 컴플라이언스 준수 이런 식으로 오게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아카이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카이빙을 하고 나면 네. 그 부수 효과로 네네. 아까 같이 검색이 네네. 굉장히 수월하게 되는 것은 부수 효과를 얻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카이빙을 하게 된다는 것이 데이터 분류까지 같이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아카이빙이라고 하면은 일단 파일 보관이라고 보관이잖아요. 이제, 네네. 보관 컨셉이고요. 네. 이제 데이터 분류는 약간 컴플라이언스 쪽에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관은 무조건 뭐 1년이든 5년이든 아, 단기 오케이, 보관이든 오케이. 보관만 하는 거고요. 아, 네. 그러니까 먼저 보통 이제 아주 뭐 컴플렉스 이슈가 엄청 센 데가 아니 금융권도 네네. 아니고 네네. 엄청나게 수출 뭐 엄청나게 GDPR 같은 네네. 거 보관이 안 된다면 네네. 일단은 사용자 편의나 관리 편의성에서 아카이빙 먼저 하겠네요. 그렇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이슈라는 게 있으면 네네. 그 거기서 갖고 있는 그런 키워드, 네네. 자기 모니터링할 키워드를 네네. 갖고서 그 데이터 분류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렇죠. 그걸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특허 소송이나 이 소송 같은 거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이디스커버리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가 만약에 고피디님 회사랑 저희 회사랑 만약 소송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 이디스커버리에서 전자증거 문서에 대한 이런 게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네네. 그거를 제가 만약에 그 소송이 발생되고 나면 서로 리티게이션 홀드라고 해갖고 데이터를 양쪽 간에 지우지 말라고 고우성이라는 사람 절대 지우지 마, 안영진이라는 사람 절대 지우지 마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 회사에서 서로 가갖고 데이터들을 다 검색해서 찾아와요. 네, 이런 문제가 되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원치 않아도 내 회사 내의 기밀 정보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 그 소송이 걸리고 나면 리티게이션 홀드가 걸리기 전에 먼저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정리를 먼저 합니다. 네. 이러이러한 데이터들은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그 소송에서 패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미리 정리하고 뭐 그게 뭐 좋은 말로 얘기하면 뭐 합당한 삭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걸 먼저 하고 그다음 이제 소송을 대응하는 거죠. 이제는 뭐 어디 딱 상담을 하면 네네. 첫 번째 상담할 때 어느 정도 네. 딱 나오시겠네요, 어느 정도. 네.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고객사가 이제 이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상담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이 다들 그냥 얘기하시면서 그래 우리가 찾던 거야. 그 왜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고객사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점심 먹으시면서도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우리 요구 사항들을 정확히 짚는 데는 처음 봤다고. 예. 근데 대부분 고객사들이 다 똑같으세요. 요구 사항들이. 네.
이런 데이터들을 지금 관리하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실제 현업부서, 그 다음에 뭐 컴플라이언스 팀 중간에서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실제 제일 좋은 방안, 임직원들도 좋고 현업부서도 좋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 팀도 좋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베리타스 코리아 안현채하고 지금 저거 1시간 동안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 좀 제가 제일 엑기스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렇게 여기서 실제로 사례로 말씀해 주시는 팀원의 심종봉 유인장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잠깐 좀 얘기 좀 나누고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그 답변 같이 한번 하시는 걸로 하죠. 네. 근데 심 유인장님 저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안창이 사실을 말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팩트 체크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과장돼 있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대부분 다 맞고요. 네네네. 네. 아유, 그것도 큰 거죠.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를 먼저 이제 이메일 아카이빙 하신 다음에 네. 파일 아카이빙 하셨잖아요. 네. 이게 이게 현업의 관점이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실제 IT의 관점이 있을 것 같고, 거기도 규제 준수 쪽이 있나요? 뭐 규제 관련된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있을 것 같은데, 또 경영자 관점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네. 해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좀 달라졌던지 뭐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일단 IT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익스체인지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일 트래픽이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트래픽들이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메일을 강제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오래된 뭐 정해져 있는 그 기간에 따라서 그 메일 아이템들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부분들이 수월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백업하고 복구에 대한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뭐 아카이빙 백업, 때문에? 네, 백업 시간이 그렇겠네요.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자, 부분들. 그건 이제 IT 이제 관리자의 네, 관점이고, 그렇죠. 네. 현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알긴 압니까? 이거 했다는 것을? 알긴 알죠. 왜냐면 뭘로 알죠? 아웃룩에 ADN이 설치가 돼서 사실은 네. 사용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이후의 데이터는 쇼컷이라는 형태로 일부 본문이 남게 되는데 네네. 그걸 더블 클릭하면 원본이 불러오게 되는 형태로 구현이 되게 되는데 ADN이 설치가 안 되면 그 기능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다 지금 현재 아카이빙이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근데 사용자들은 무엇을 제일 사용자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해보니까. 좋아한다기보다는 일단 일단 검색에 대한 부분들도 아웃룩 검색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는 검색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사서함이 풀 차거나 하게 되면 PSD를 별도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동해야지만 되는 작업들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작업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용의 편의성하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일할 때 거의 90%가 검색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뭐 거의 일할 때 거의 검색이 거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것이 수월해진다면. 자, 규제 준수 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은 이런 게 도입이 안 돼 있었는데 어쨌든 도입이 됨으로써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백업에서 복구를 해서 뭔가 자료를 찾아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실은 접근하게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실 또 생각이세요? 이걸 된 겁니까 이제? 됐어요. 안창 더 이상 볼 일이 없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 실제 이제 프로젝트가 지금 3년 전부터 처음에 만나셨다 그러는데 그럼 만약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제 해보시니까 뭐 꼭 베리타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아카이빙이라든지 데이터 이제 보호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전문 기업을 뭔가 전문가를 이제 선정하고 선택할 때 그런 체크 포인트랄까? 팁 같은 거 제품이 아니라 그런 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경험 겪어보시니까 일단은 뭐 팁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이렇게
목적들을 기능들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능들을 나열하고 필요 조건들을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제품들을 하나씩 그 스터디하면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제품을 먼저 접하게 되면 네, 그 제품에 맞게끔 사실 인프라가 구성된다든가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내에서 지금 그 환경에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상황이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이 우선순위 뭐가 더 우선순위가 있고 그렇죠. 그냥 뭔가 그걸 확실하게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확실해야지만 이런 전문기업 만났을 때 뭔가 그렇죠. 비교하든지 뭔가 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잘못하면 휘둘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품만 좋다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제품이 최고예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혹시 그 전에 이제 토카티에는 아셨나요? 어떠셨어요? 죄송하지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생방송 하신 건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한번 해보신 거 어때요? 별거 아니죠? 해보시니까. 네. 네, 아주 좋은 겁니다. 저도 여기 시청자분들도 다 사용자분들 많으신데 네네. 그 신유일장님처럼 앞으로 이제 토크IT에 이런 물론 이제 전문가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좀 심유일장님처럼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죠?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 네, 자료 만드는 네. 것도 아니고 툭툭 몇 마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만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여기 압구정 가까운 강남에 계시는 회사에 있는 선동동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도 이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명도님, 데이터베이스 자료도 아카이빙이 가능한지요? 그건 어떻게 아카이빙을 하는지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아카이빙이 필요한가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쪽도 아카이빙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 쪽의 아카이빙 솔루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데이터베이스 이제 정형 데이터 쪽 아카이빙 솔루션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 또 데이터베이스도 네. 물론 이제 대비하면 보통 정형 데이터지만 네. 요새는 노에스큐엘도 많이 나오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임영동님께서 아카이빙을 한다는 건 데이터를 운영 서버에서 따로 보관한다는 것인지요? 자, 이거부터 먼저. 네. 네. 아카이빙이라는 컨셉 자체가 이제 잘라내기 붙여넣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 데이터는 원본 서버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저가의 뭐 이렇게 나스 장비라던가 이런 저가의 스토리지 쪽으로 데이터가 다 이동이 되고 네. 거기서 이제 장기 보관하고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이제 아카이빙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인장님께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하시나요? 그런 것도 네, 관여하십니까? 네. IT 쪽에서? 네네. 보통 회사들에서 IT에서 그 데이터에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보통 이렇게 관여하시나요? 그거 다 하시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어느 정도라는 거는 요새 데이터가 이제 중요해지다잖아요. 그렇죠. 네. 데이터가 뭐 기름보다 비싸다 막 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그냥 옛날에 우리 그냥 인풋 아웃풋으로 볼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속성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권한, 정책, 활용도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한 게 회사에서 요새 보면 데이터에 그것만 전담하는 팀이 생기는지 추세가 아니면 IT에서 보통 그걸 또 하는지 궁금해서요. 대상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자들이 한 번도 액세스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렇겠죠. 용량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처음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은 액세스 타임 기준으로 네. 이 사용자들이 6개월이든 1년 동안 한 번도 파일에 접근하지 않았으면 일단은 약간은 불필요한 데이터라고 판단을 하고 이관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정책을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한 몇 프로 됩니까? 한 50% 넘죠. 저희가 그때 70% 한 60% 60% 정도는 네. 뭐 기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렇죠. 우리 각자 개인 PC가 그렇잖아요. 네, 우리 맞습니다. PC 환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올려놓고 관심을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 네, 사용자들 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지우라고 해도 삭제를 잘 안 하시니까 네. 강제적으로 이제 저희는 액세스 타임으로 해서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떤 ROI랄까? 네.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비용 절감보다는 사실은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파일 개수가 어마어마한 곳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를 넘겨놓고 중요 데이터, 저희가 봤을 때는 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자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사실은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스토리지를 좀 저렴한 걸 더 늘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업무 생산성 효율적으로 본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팀원도 이제 어차피 굉장히 액티브한 이제 상거래를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이 굉장히 또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도 분명히 이제 AI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죠? 지금도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할 때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그런 액세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최상일님께서는 이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사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건 담당자 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 사용자가 직접 하게 됩니다. 이건 IT가 하는 거가 아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백업에 대한 지금 그 질문들도 꽤 많으신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세션 천대영 부장님께서 요거에 대한 전문가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윤도섭님, 이메일 아카이빙한 자료를 필요시에 바로 복원이 가능한지요? 이메일 아카이빙은 관리자가 하고 아카이빙된 이메일은 실제 사용자가 필요시 바로 확인이 가능한지요? 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메일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국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그 사용자들이 그 지워진 메일들을 복구하는데 관리자를 통해서 이렇게 복구하는 이런 컨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이빙 하고 나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그 복원할 수 있도록 사용자 UI 화면에 그 쇼컷을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하면 클릭만 하면 그냥 자동 복원이 됩니다. 별도의 프로세스가 없고요. 허성희님께서 외부 기관의 감사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요? 일단 외부 기관의 감사라고 하는 요건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걸렸을 때 이디스커버리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뭐 A 회사, B 회사가 서로 소송에 걸렸다 그러면 A 회사, B 회사는 서로 간의 데이터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증거 대상자가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에 관련된 PC 데이터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대응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자 이제 제출하시오 하면 그게 명령이 내리면 그때 못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전에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리티게이션 홀드라는 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적용이 되면 홍길동에 대해서 만약에 리티게이션 홀드가 걸리면 그 사용자는 절대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삭제 행위를 하게 되면 증거인멸로 오히려 손해가 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로 이제 기밀 자료 유출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데이터들을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데이터의 분류라든지 그죠? 검색 같은 것이 제대로 시스템 돼 있어야지만 맞습니다. 그런 소송 전에 뭔가 나한테 유리하게 그건 법적으로 괜찮은 거니까 아직까지 그죠?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잘못하면 그때 굉장히 큰 피해를 받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요새 굉장히 그 특허 관련된 국제적으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소송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만약 뭐 특허에 대한 개발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 메시지들이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를 본받아서 따라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메일에 주고받았다면 나중에 그 개발을 했을 때 이거는 저기 회사 거를 보고 베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돼서 오히려 소송이 패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아니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 필드에서 그 뭐 이렇게 상담이거나 할 때 그런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어떤 데미지를 받은 회사를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고객사들이 많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법무팀, 그 다음에 준법감시팀, 뭐 컴플라이언스팀 다양한 분들을 만나셔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 그런 키워드들도 단순 키워드가 아니라 뭐 안영진, 베르타스가 뭐 10자 이내에 들어온 거는 증거. 그 다음에 이거 뭐 한 10자 이후로 들어간 것들은 관련 없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제조사라든지요.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뭐거나 그런 지적 자산 같은 거를 다루는 네네. 그런 회사들은 네네. 굉장히 이런 것이 민감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민감하고 그래서 되게 빠르게 이런 지금 데이터 정리를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네네네. 자, 한국님께서요. 국내 빅데이터 플랫폼들은 파일 스토리지인데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별도로 백업용 스토리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예, 실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가 별도의 서버고 그걸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따로 필요합니다. 네. 최종윤님께서요. 아웃룩 애드인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떤 기능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단에 애드인 프로그램을 까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설치해서 까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쇼컷을 클릭하면 원본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필요하면 이제 사용자 PC의 아웃룩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볼트 서치라고 하는 검색기 내에서 그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메뉴들이 같이 애드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우리가 궁금한 게 저 지메일 많이 쓰잖아요. 네네. 우리 지메일 구글 지메일 많이 쓰는데 그 지메일도 이게 다 아카이빙가 다 돼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 지메일 안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메일 시스템들은 다 아카이빙을 따로 지원하지 않고요. 별도의 서드파티 서비스 이제 아카이빙 서비스가 있고 저희가 오늘 설명드렸던 엔터프라이즈 볼트라 해서 온프레미스 환경이었고요. 저희 클라우드 환경이 또 이제 EV다 클라우드라고 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하는 아카이빙 서비스가 따로 있습니다. 네네. 자, 김수영에서 백업 및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험상 팁이 있다면 물어보셨는데 아까 심리일장님 아까 아카이빙 하니까 백업 복구 시간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익스체인지 서버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 100기가 데이터베이스였다고 한다면 아카이빙 되면 실제 20기가 30기가로 줄어들 테니까 네네. 사실 백업 하는 시간도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절감이 되겠죠. 네네. 자, 강승환님께서는 실제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에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작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수준이죠? 사용자가 하는 거라서요. 네네네. 사용자 클릭 1초 만에 복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허성현님, 장기간 미사용자의 정보는 일시 정지나 삭제하는 이유는 사용자의 보안 문제가 가장 큰가요? 아니면 그 데이터의 뭔가 이렇게 유용성이 이건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느껴서요? 어떤 의미로 이걸 질문하셨는지 네. 아까 그거는 회사 정책에 따라 아까 파일 서버인데 6개월간 아까 안 쓰는 것도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미사용. 그거는 이제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권민가님 아카이빙 툴을 사용하다가 걷어낼 경우에 아카이빙된 데이터는 어떻게 복구시켜 주나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카이빙된 데이터들을 다 추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네. 이메일 같은 경우는 PST로 추출한다거나 아니면 파일 서버 같은 경우는 파일 단위로 다 저희가 추출해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이영규님, 왼쪽에 계신 분은 베리타스의 안윤찬이고 오른쪽은 이제 그 티몬의 실제 고객입니다. 그 아카이빙을 쓰고 계신 사용자 관점에서 오늘 심정보 유니점이시고요.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 하고요. 네네. 지금 하차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최근 들어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상당히 많고요. 데이터들을 무조건 보관을 해야 될지 아니면 무조건 파기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를 요청해 주시면 정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장기 보존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지울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리위원장님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나온 소감 그냥. 소감이요? 네. 풀퀄리티가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제가 처음 알게 돼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고요. 괜찮아요. 앞으로 열심히 괜찮아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